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 자산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의 시대가 저물고 주식, 즉 에쿼티의 시대가 열리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2026년 1월 시장에서 정말 기묘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한쪽에서는 주식시장, 코스닥이 막 불타오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 시장, 특히 강남에서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형적인 패닉셀이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힘이 이렇게 시장을 극과 극으로 갈라놓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이례적인 신호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돌아왔다는 거죠. 경제학자 로버트 루카스가 말한 정책의 신뢰성이 시장을 결정한다는 이론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아, 이번 정부 정책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실행하는구나 하고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수십 년간 우리 머릿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부동산 불패 신호가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거죠. 예전 정책들은 어땠나요? 항상 시장이 저만치 달려가면 뒤늦게 허둥지둥 대책을 내놨죠. 소 잃고 외양간 굳히는 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의 수를 미리 읽고 선제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이 차이가 과거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흐름이 가장 먼저 박살낸 건 바로 기존 투자자들의 낡은 생각입니다. 예전엔 어땠어요? 무슨 규제가 나와도 그냥 눈 딱 감고 버티면 결국 올랐잖아요. 존버는 승리한다. 이게 거의 진리였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정책들이길래 시장의 판을 이렇게 뒤흔드는 걸까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이른바 트리플 쇼크에 대해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아주 영리하게 세 개의 타겟을 정조준했어요. 첫째, 집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 둘째, 집은 있는데 실제 살지는 않는 갭 투자자. 그리고 셋째, 아주 비싼 초고가 주택 소유자. 이 세 그룹을 향한 삼중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충격파는 바로 데드라인 설정입니다. 2026년 5월 9일, 이 날짜를 못 박아버렸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즉 세금 깎아주는 거, 이날부로 그냥 끝이다, 더는 연장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죠. 이 데드라인이 왜 무섭냐면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75%. 만약 저 날짜를 넘겨서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4분의 3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팔라는 강력한 신호를 넘어선 거의 경고 수준이죠. 마지막 세 번째 충격은 정말 영리한 정밀 타격입니다. 모든 사람의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딱 50억 원이 넘는 서울의 상위 0.9% 주택. 이들만을 핀셋으로 콕 집어서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아니라 거품의 핵심만 정확히 겨냥한 거죠. 자, 그럼 이 강력한 정책의 나비 효과는 뭘까요? 바로 거대한 자산의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댐에 갇혀있던 돈의 물길이 마침내 주식시장이라는 새로운 바다를 향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한 기관 투자자 보고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정책의 신뢰가 시장의 펀더멘탈을 바꾸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의 체질, 뼈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공식적으로 리포트를 내고 있어요. 부동산 비중은 줄이세요. 대신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세요. 라고요. 부동산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에쿼티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결국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새로운 게임의 룰이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세요. 이기는 전략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버티면 이겼지만 이제는 자산을 재배치해야 이기는 시대가 온 겁니다. 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안 팔면 큰일 난다는 새로운 절박감마저 생겨나고 있죠. 그럼 정부가 그리는 더 큰 그림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무려 78%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이 잠자는 돈을 깨워서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투자되는 생산적인 자본으로, 즉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거대한 거품이 터지는 고통스러운 붕괴의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가 더 단단해지기 위한 건강한 정상화의 과정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시장이 보여줄 겁니다.